네, 안녕하세요. 타마협의 장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타마협의 큐피티입니다. 네, 저희 타마협이 카페가 생긴 지 꽤 됐어요. 네. 근데 조회수가 들락날락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항상 최고 조회수는 큐피트님의 수익 인증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이것도 9월 타로 수익 공개해 주셨어요. 사실 이거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엄청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조회수 빨죠. 네네네. 공개합니다 해놓고 맨날 모자이크 해놓고 밴드에 가서 유튜브가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이게 거의 결론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또 공개를 해주셨는데 좀 어떤가요? 기존에 자기가 이제 하던 페이스만 유지를 하면, 그러니까 네. 유튜브를 콘텐츠를 생산하고 뭐 업로드하고 네. 이런 거를 페이스만 유지를 했을 때도 꾸준히 우상향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느낌이에요. 유튜브 네. 운영하면서. 수익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조회수나 이런 면도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돈도 많으신 분들이 더 이제 돈을 잘 불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 투자하기도 편하고. 네. 그런 것처럼 유튜브도 기존에 계속 굴러가던 거가 있으면 이제 점점 그게 이제 불어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쵸. 조회수나 시청 시간, 그러니까 수익만 보지는 않거든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나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유튜버가 얼마나 유튜버의 채널이 뭐 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단순히 이제 구독자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 시간이나 조회수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얼마가 벌었다라는 수익 공개도 있고, 또 실제로 얼마 벌었는지도 저는 이제 항상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어떤 유튜브를 하는 사람 또는 아직 하지 않은 사람한테 좀 필요한 정보는 계속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우상향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익이나 어떤 이런 걸 떠나서 과거에 내가 찍어놨던 영상, 그걸 또 기반으로 새로운 영상 컨텐츠를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꾸준히 어떤 게 올라가는지 알면은 그게 또 내 키워드가 돼서 그걸로 타로를 집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사실 유튜브는 굉장히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라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가 이제 엄청 조회수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돈이 꼭 잘 들어오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맞습니다. 구독자가 적다고. 적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닌 게, 네. 타로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청 시간이 길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비록 뭐 10,000명, 뭐 20,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심지어는 뭐 몇천 명, 몇백 명밖에 안 되더라도 그쵸. 조회수나 시청 시간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회수랑 시청 시간이 결국 길수록 많을수록 유튜브 자체의 수익은 많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도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수익적인 측면에서 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유튜브를 뭐 사실 뭐 시작해라, 뭐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 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큐피트님이 진짜 몸소 겪는 거를 좀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수익은 크게 기대를 안 하셨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쵸. 아무래도 뭐 그동안 저희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를 통해서 돈을 뭐 버시려는 분들도 있었고, 다양한 어떤 패시브 인컴을 통해서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금액 절대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어떤 사업 수익으로 그쵸, 보는 그쵸.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런 플랫폼 중에서 가장 컨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많은 보상을 주는 네.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니까, 구글이. 네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몰리기 때문에. 네이버 가느니 여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맞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랑 이제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네. 근데 뭐 직장이든 뭐 어느 일이든 그런 게 필요 없는 일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이제 좋은 마케팅 플랫폼이면서도 네. 또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네. 유튜브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로 마스터가 마케팅 협회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은 빨리 마케팅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마케팅에서 돈 벌 수 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지금 하고 계신 유튜브 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도 되고, 이게 조회수가 늘면서 고객도 늘어나는데 동시에 유튜브에서 수익도 들어오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잡는 유일한 지금은 통로인 것 같다라는 거죠. 큐피트님께서도 지금 강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주고 계시지만, 마스터분들한테 만약에 마스터분이 오셔서 저 진짜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블로그, 인스타, 틱톡, 여러 가지 페이북
가장 추천할 만한 게 당연히 유튜브겠죠. 그쵸. 예. 유튜브가 당연한 거고 뭐 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평균 사용 앱을 네. 보면 알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도 본인 스스로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는구나. 그러면은 나만 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그쵸. 사람들도 많이 보고 요즘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유튜브를 맞아요.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내남자들 중에 진짜 70대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70대 분들이 60대 지금 분들도 나이가 계시고. 많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거 50대인가 한데 70대인 분들 꽤 많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꼭 70대라고 자녀운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애운을 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돈이 들어올지도 보기도 70대. 하고 네, 그런 경우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유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당연히 추천을 드리죠. 네. 이런 거 트렌드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하는데 어떻게 파악하시죠, 큐피트님? 이런 플랫폼이 바뀌는 트렌드. 저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금 말씀드린 이 앱이 뭔지 네. 사람들이 많이 정보를 얻는 매체가 어떤 건지 네네. 네,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 방법 쓰는데 첫 번째로는 내담자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라고 꼭 물어봅니다. 저도 지금 신사업 하나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오실 때마다 물어봐요. 혹시 뭐 보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마케팅 비용 이게 10만 원을 아껴주는 거죠.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전 지하철을 많이 탑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뭘 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잠잘 때 옆에 가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가면 혼자 다들 있잖아요. 그때 뭘 쓰는지 뒤에서 유심히 지켜봐요. 네, 저도 많이 그렇게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뒤에서 뭐 보나 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거의 90%가 유튜브 보고 있어요. 만화도 많이 보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그거는 이동의 특성상 눈을 읽기 소설 읽기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는데 그 출퇴근 시간이 거의 1시간에서 거의 다 1시간 반이잖아요. 그쵸. 그럼 아침 저녁 3시간인데 이 3시간만 잡아도 엄청난 마케팅 영향력이 된다. 네, 블로그를 이동하면서 보는 사람이 요즘에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전 내담자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카페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셔라. 상대방이 뭘 하는지. 마케팅이 필요한 마스터들은 정말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과연 그럴까 싶은데 이제 저도 이제 하면서도 느끼는 거고 다른 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초반에 구독자가 얼마 안 될 때 밀어주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오죠. 그 초기. 네, 그래서 이게 왜 뜨지? 라는 거죠. 이 채널이 구독자가 200명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뭐 특정 영상 몇 개가 네, 몇만 회까지 나온다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구독자 수에 맞게 몇백 회밖에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쭉 진짜 로켓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타서 그러니까 이 하늘천 타로 제가 두 번째 운영하고 있는 타로 네. 채널인데 네네. 얘도 7월 초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렇죠. 약간 네. 더울 때.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한 케이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를 꼭 넘으셔라. 어렵겠지만 넘으셔라.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근데 그 경험을 받고 싶으시면 저희 타마 강의를 들으셔서 강제적으로 올리시던지. 어제도 에오스님이라고 그 인증글을 올려주셨는데 거의 뭐 글을 16개 올리셨더라고요. 저기 어제도 한 16만 원 벌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미션을 또 드렸어요. 유튜브 이걸 몇 개를 어떻게 올리셔라라고 했더니 이제 하실 예정이거든요. 그런 어떤 압박, 어떤 강요 이런 게 초반에는 필요합니다. 그죠? 보통 그게 없으신 분들은 은행의 이자, 직원들이 압박인데 그것도 없으신 분들은 아예 안 하시죠. 그렇죠. 그런 강의나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제 비용을 스스로 제공을 하고 빨리 그거를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강의의 이제 목적이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PT를 계속 받고 있는데 PT 받는 날 아니면 운동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습관이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필요 없어지죠. 그게 이게 진짜 초반에 누가 잡아주는 게 엄청나게 필요하구나. 빨리 가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 어렵게 공개를 해주신 큐피트님의 수익 170만 원 그런 어떤 그 부수익을 충분히 부수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주수입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원래 사업이 이거 하려다 보니까 이거 하는 게 사업인데 혹시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그럼 이걸로 집중하는 게 맞죠. 그 시기. 그런 시기가 이제 지금 오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또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슈퍼땡스라든지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저도 슈퍼땡스로 누군가에게 사실 줘본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슈퍼땡스. 슈퍼땡스도. 슈퍼땡스는 대략 수익을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슈퍼땡스 자체가 지금 엄청 많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두 명 정도가 감사의 의미로 5,000원, 뭐 만원. 약간 후원금이죠. 그게 감사하죠, 그죠? 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슈퍼땡스는. 그쵸.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혀 뭐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지불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확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하나의 정말 경험이고 엄청나게 전 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때 손님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막 물어보고 감사하다고 커피 하나 사주고 가거든요. 엄청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네. 여기 있는 존재의 이유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거 하는구나. 그래서 이 문을 보통은 정해진 시간에 열잖아요. 뭐 10시에서 8시 뭐 이렇게 여는데 그 시간대 못 오시고 막 뭐 10분 늦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좀 기다려주거든요. 엄청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가게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큰 돈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글 또는 유튜브에서 그런 분들 만나면 더더욱 그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뉴욕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었나요? 그 분이 30몇 년을 하셨대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제 가게를 문을 닫는 한마디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폐업. 네, 근데 그분이 한국인 분이신데 네네. 한복판에서 맨하탄 한복판에서 아마 그게 이제 샌드위치였나요? 그랬을 네. 거예요. 그 업으로만 36년인가 40년 가까이. 한국인이요? 네. 근데 하루도 거의 안 쉬고 거의 휴가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 방금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방금 막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를 하는 날에 거기를 이용하는 뭐 뉴욕 시민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잠깐 있었을 거고 지나가면서 네, 뭐 가족들도 있고 자주 몇 년 동안을 사 먹은 분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 몇십 년 동안 사 먹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서로 연락을 해갖고 그 자리에 다 모였대요. 그 진짜요? 은퇴하는 날. 감사하다고? 네,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자영업이나 이런 가게의 특징이 물론 굉장히 부자가 되셨겠지만 뭐 따로 그 퇴직금 같은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갖고 있는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긴 했겠지만 그래서 그분한테 그 퇴직금 명목으로 조금씩 돈을 걷어서 진짜요? 네,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뭐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현금으로 너무 감사하니까 네, 너무 고생하셨다. 뭐 이런 일종의 약간 팬들인 거죠. 와. 네,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한 30대부터 그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 뉴욕에서 그 한복판에서. 지금 연세도 꽤 있으시죠. 근데 이제 그런 사연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죠. 이런 게 그죠. 네, 대기업 회장들도 못 느낄. 맞습니다. 샌드위치 가게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돈을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는 이제 보험을 하셔가지고 그 내 팬들한테 이제 보험을 파는 거죠. 그쵸. 날 믿으면 내가 끝까지 책임져주겠다. 네. 생명보험 나한테 들어라. 두 번째는 그 아이템만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그 성실함은 가지 않으니까. 또 두 번째 이제 책 유튜브를 찍으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죠. 그쵸. 나는 어떻게 30년 동안 샌드위치를 팔았나. 그쵸. 그러면 이제 또 우르르 몰려들겠죠. 강의를 또 창업 강의를 들려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웨이의 고문으로 취업한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정년을 잘 하시다가 이제 타로로 또 넘어오시는 거죠. 그런 어떤 자기 하나의 분야를 잘 개척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분야도 좀 이렇게 쭉쭉쭉 이어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비슷한 거긴 한데 타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주말에는 쉬시죠 이러면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이 더 안 쉬잖아요. 피크죠. 네, 저희는 뭐 거의 1년 365일을 하니까 그쵸. 물론 뭐 다른 타로 마스터 분들은 뭐 개인마다 조금씩 오프라인 가게를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말인데 뭐 가능하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문의를 공손하게 또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고마워하기도 하고 재작년부터 느끼는 거지만 개인 사적인 것도 챙겨주시는 내담자들도 생겨요. 뭐 생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일.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생일이었지만 쿠폰이 막.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서 아까 그런 뭐 30몇 년을 한 바에야 뭐 진짜 발끝에도 못 따라가겠지만 아직은. 근데 타로라는 업 자체는 굉장히 그런 거랑 잘 어울리는 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도 다른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다른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 타로 유튜브를 내가 30년 뒤에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 내담자가 느끼는 반응이 어떨까? 너무 감사하죠. 이 사람은 집에 온 느낌이죠. 그쵸? 고향. 아니면은 그때 처음 나를 방문하는 사람도 이건 엄청난 브랜딩인 거죠. 30년을 타로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 샌드위치도 맛은 모르겠지만 특별한 맛은 아닐 거예요. 사실 샌드위치가. 그렇죠. 뭐 어디 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죠. 근데 그 경력, 그 신뢰 그게 쌓이면 정말 무서운. 순댓국집 부산 순댓국집 유명한 데 가도 맛은 비슷해요. 비슷하죠. 근데
그 신뢰,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믿고 왔고 나도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자리에 예. 항상 거기 있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업, 탈업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뭐 어떻게 수익 인증을 하다가 브랜딩 여러 이야기를 넘어갔는데 네. 예, 이렇게 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아직도 정말 늦지 않았죠, 그죠? 아,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 가장 늦었다 이런 네. 말도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도 해야 되는 거고 음, 아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네. 하면 구독도 해야죠. 저는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늦은 건 맞아요. 지금 초창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경쟁자가 많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도 언젠가 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망했을 때 내가 이 경험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블로그도 그쵸. 큐비트님이 많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읽기만 해도 유튜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유튜브를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틱톡이 되던 엄청 좋은 예, 말씀이시네요. 쇼폼이 되든 네. 넘어갈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늦었다고 안 들어오면 네. 이 다음 것도 분명히 안 들어가죠. 방금 그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건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지금 이제 작년 4월 5월부터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아, 내가 블로그를 그 전에 몇 년 동안 운영해 본 게 없었다라면 네, 내가 못하죠. 유튜브를 지금 이거를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주일에 뭐 쉬지 않고 네. 적게는 2개, 뭐 많게는 막 5개, 6개까지 올려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원동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뭐 유튜브에 뭐 할아버지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아, 이거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그 자신이 이미 내공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좋다라는 거죠. 내공뿐만 아니고 컨텐츠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읽어도 유튜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플랫폼 하나만 잘 늦더라도 들어가서 네. 잘 정착만 시켜놓으면은 그 다음 플랫폼 넘어가는 거는 노력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변형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컨텐츠 만드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미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저는 타로 마케팅을 원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네. 지금이라도 변명하지 말고 찍어야 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또 유튜브 이런 강의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